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3기 신도시 1000기 누설 공개합니다입니다. 자, 그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3기 신도시는 수도권 아파트 시장 참여자 대부분한테 큰 영향을 줍니다. 무주택자한테는 거의 희망이나 다름없고요. 투자자한테는 경계의 대상이죠. 자, 정부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신도시를 공급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국 이래 딱 3번 정도 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1기 신도시,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진행됐던 2기 신도시,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했던 보금자리 주택 사업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솔직히 보금자리 주택 사업은 좀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죠. 그래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후에 이런 대규모 신도시 공급이 3번째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3기 신도시에서 단기간 내에 얼마나 많이 쏟아낼지가 문제입니다. 신도시가요, 주거시장에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쏟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3기 신도시가 실제 빠르게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자, 왜냐면은 새로 지어지는 60만원 아파트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에서 전세 공실이 발생하고, 이거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자, 투자자들은 전세 시장만 안정되면 무조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전세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실소자도 안 사고 투자자도 접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거품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1기 신도시는요, 단기간 내에 쏟아부어서 성공한 케이스다. 지정 규모는 2기 신도시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효과는 1기 신도시가 더 많았던, 이제 눈에 띄었던 부분은 단기간 내에 사업 속도를 단축시켰고, 또 하나 한꺼번에 쏟아부었다는 거죠. 자, 3기 신도시와 관련된 4가지 정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적인 공급 규모. 두 번째가 어떤 면적이 어떤 형태로 공급되는지. 세 번째, 언제 정식 분양하고 언제 입주하는지.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무주택자한테 특히 귀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전체적인 공급 규모.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 3기 신도시 하면 30만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지정 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계획 발표된 거 감안하면 63만호예요.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철거하고 다시 아파트를 짓는 정비 사업이 아니라, 없던 주택이 없던, 아파트가 없던 지역에 아파트를 만드는 계획이 63만호라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경기도 신규 택지가 한 53만호 되고요. 서울 신규 택지가 한 10만호 정도 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린벨트 레이저의 아니라 공공부지로 활용한 계획이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021년 상반기에 이사 대책이라 해서 18만호가 있잖아요. 자, 이사 공급 대책에서 도심 내 공급 확대 방안 플러스 신규 택지 18만호 공급 계획이 나왔고, 그 달에 7만호 광명 시흥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LH 투기 의혹 사태로 지정이 보류가 됐다가 다음 달 말부터 추가 11만호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발표되는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나눠서 발표하는데, 이 신규 택지는요, 중소규모 택지가 아니라 수도권 전역에서 지원 가능한 1만호 규모의 대규모 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 공급 대책에 따른 18만호는 언제 입주가 가능하냐? 현재 예상하기로는 2028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진 많이 남았어요. 자, 어떤 면적이 어떤 형태로 공급되나 그것도 궁금하시죠? 일단 3기 신도시 공급 유형을 보시면요, 임대 아파트 비율은 40% 전후로 잡혀 있어요. 지금 40% 잡혀 있고, 이사 공급 대책에 따른 신규 택지는 35%로 줄인다고 합니다. 공공 분양은 20% 전후고요. 민간 분양은 40%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임대 비율은 한 4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 요즘 공공 분양 아파트 단지 안에, 그리고 민간 분양 아파트 단지 안에 임대주택을 넣는 것이 추세고 제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대 비율은 절반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면적을 공급하는지도 궁금하죠. 이번 사전청에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신 이유가 전용 59제곱미터 위주의 소형 면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급되는 3기 신도시는 이런 소형 면적이 많을 것 같진 않아요. 애초부터 국토부는요, 주거 면적 선호도를 고려해서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공급 비율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중현 면적 공급이 많이 들어가요. 전용 74에서 84제곱미터가 있다는 거고요. 민간 아파트는 60% 이상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 분양은 중형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큰 거 원한다, 그러면은 민간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3기 신도시에서는 전용 66제곱미터 평면이 새로 도입됩니다. 원래는 전용 59, 74, 84가 일반적인데 여기에 66을 추가시켰어요. 자, 이 66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좀 평면도를 보시면 괜찮아요. 포베이에 잘 빠졌고 방도 있고 드레스룸도 있고 어이구야 팬트리까지 있네. 괜찮은 구조로 잘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자녀 한 명을 여유 있게 키울 수 있는 정도고, 그리고 어린 자녀 2명 키울 때까지는 뭐 좀 좁더라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렇게 틈새 평면이 인기가 많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청약 넣으실 때는요, 야, 뭐 좀 큰 거 넣을까 작은 거 넣을까 고민되시면 무조건 큰 거 넣으시는 게 요즘 트렌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언제 본 청약하고 언제 입주하냐, 이것도 궁금하시죠? 이번에 입주자 모집 공고 사전 청약에서 대략적인 본 청약 시기와 그리고 입주 시기가 나왔습니다. 신도시급인 인천 계양지구는요 2018년 12월에 지정했거든요. 본 청약은 2023년 10월에, 그리고 입주 예정은 2026년 2월입니다. 그래서 계양지구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2017년 11월에 지정한 진접 2지구는요 본 청약이 계양지구보다 더 늦어요. 그리고 입주 예정도 더 늦습니다. 2026년 12월에 입주가 진행이 됩니다. 좀 사업 속도가 늦었던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복정 1지구는 제일 빠른 편이에요. 얘도 같이 진접 2지구와 같이 지정이 됐었는데 본 청약은 2022년 10월, 입주 예정일이 2024년 12월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택지에서 가장 빠른 편입니다. 자, 다른 3기 신도시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고양 창릉지구하고 부천 대장지구는 2019년 5월 대서에 지정이 됐었죠. 본 청약은 2024년, 입주 예정은 2027년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남양주 왕숙지구와 교산지구는요, 본 청약이 2023년, 입주 예정은 2026년으로 계양지구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 본 청약 일정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본청약 일정과 입주 시기 생각보다 너무 늦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좀 들죠. 지금 당장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2026년이라 좀 너무 뒤에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당초 국토부에서 발언했던 것보다 한 1년 정도 늦춰진 것 같습니다. 물론 국토부에서 이제 이것을 단축시키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좀 기회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면요, 지금 이사가도 해당 지역에 가능하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고양 창릉지구나 아니면은 이제 하남 교산지구 이런데 미리 이사 가셔서요 당의 지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회 지금 잡으시면 돼요. 집주인이 나가라 그랬다, 주변 전셋값이 너무 올랐다, 좌절하지 마시고 미리 이사하셔서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분양가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저희가 예전에 분양가 추정해 본 결과가 있었습니다. 교산지구나 창릉지구, 왕숙지구,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지역, 주변에 이미 지정됐었던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된 지역이죠. 자, 교산지구나 창릉지구 주변 다 아파트 신도시 10억 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주변 시세 대비 얼마가 나올까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60에서 70%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국토부에서 사전 청약 보니까요, 시세 70%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하남 교사는 7억대 후반, 그리고 고양 창릉은 7억대 초반, 그리고 왕숙지구는 6억대까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게 저렴하진 않아요.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좀 비난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한테 유리한지만 판단하면 된다. 내가 이것을 받아서 손해볼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는요, 전용 74제곱미터 이상은 가격 생각하지 말고 꼭 분양 받으셔서 내 집 마련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요즘 계속 중형 면적을 강조드린 이유는요, 지금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집이 작으면 놓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자녀 2명 있으면 그냥 무조건 전용 74제곱미터 이상만 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선호도가 점점 중형 면적을 지금 선호하는 추세고요. 나중에 팔기에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사업이 일단 1년 정도 좀 지연됐다는 것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지금 무주택자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건국 이래 3번밖에 없었다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나친 패닉 바잉보다는요, 3기 신도시 정부를 빨리 취합하셔서 나한테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